자, 미적분학 강의 시간이고요. 오늘은 무한급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급수가 무엇이냐 먼저 이야기해 보면, 자, 무한급수라는 말은 이 용어 자체에 사실상 아주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 하면 무한히 라는 뜻이고요. 이 수가 수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열을 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급수, 뭐 급지, 뭐 이렇게 공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쓰는 그 급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더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한급수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수열을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상 무한급수의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 말을 그대로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것이니까 수열 an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an을 첫째 항부터 더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무한히 더하는 거예요. 용어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더해서 a 거의 무한대항까지 계속적으로 수열을 더하는 것을 무한급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n항까지를 딱 끊어서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붙여도 결론적으로 이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것이므로 무한대항까지의 합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한급수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우리 알다시피 a1부터 an항까지의 합은 sn이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도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또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었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라고 쓸 수도 있었으니까 리미트하고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여전히 무한급수를 나타내는 용어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 굳이 k하고 n을 여기서처럼 k와 n이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k 대신 n으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바꿨어도 됩니다. 자, 보통은 무한급수를 좀 어렵게 여기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어렵게 여겨지는 경향 자체가 일단 처음에는 어떤 것 때문에 좀 어렵게 여기냐 하면, 보다시피 무한급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주 많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특히 잘 기억하시라고요. 여기 무한급수를 나타내는 용어들 잘 기억하세요. 많이 쓰는 것으로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수열을 계속 무한히 더한 형태,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리미트 sn이 결국은 무한급수를 의미하더라,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리미트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한급수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든 혹은 요런 꼴로 나와 있든 어떠한 형태로 나와 있든 간에 전부 동일한 무한급수의 문제라는 거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타내도 무한급수이겠지만 요런 꼴로 쓰자면 얘를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으로 써도 된다고요. 요것은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n항까지 합이 우리 알고 있죠? 2분의 n에 요거 1에서 n항까지 합은 n 플러스 1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나 이렇게 나타내는 거나 같은 문제란 얘기예요. 또는 요것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써주고 나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이 각각의 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가는 거죠. 일반항을 k에 대해서 나타낸 k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요 방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 an이니까 여기다가 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보다시피 형태가 좀 이 각각의 네 가지 형태가 아주 생소해요. 이것이 같은 문제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잘 못한다고요. 하지만 요거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꼴이 전부 같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려면 요 꼴들 어떻게 변화해서 이와 같은 기호로 나타낼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중에 특히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요거 바로 요 꼴과 자, 요 꼴과 요꼴 요거 리미트 SN이라고 쓰는 것과 그 밑에 있는 꼴, 요 꼴 리미트 시그마 AK로 나타내는 요 두 가지 꼴에 특히나 유념해서 두 가지 꼴을 보도록 하시고요. 특히나 요걸 유념하라고 하는 이유는 요거를 이 무한급수의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커다랗게 이 꼴과 이 꼴, 이 두 가지 꼴들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리미트 S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앞쪽에서 리미트 AN 이 극한값을 구할 때 극한의 정의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생각했냐면 A1, A2, A3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열을 나열하다 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A 무한대를 짐작할 수 있었잖아요. 요 A 무한대 짐작꼴을 우리 리미트 AN 즉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나타냈다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무한급수를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렇게 리미트 SN의 꼴로 바꿔준다면 결국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S1, S2, S3 이런 식으로 수열의 합을 계산해서 S 무한대를 짐작하는 꼴로 극한값을 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은 꼴들을 이용해서 이 무한급수의 값을 구하는 형태는 S1, S2, S3 즉 수열의 합을 계산하기 편한 형태로 나와 있을 때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나머지 꼴들에 대해서는 전부 요 꼴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보다시피 리미트 시그마 AK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먼저 AN을 구하고 거기다가 시그마 AK를 구하고 거기다가 리미트만 붙여주면 이 극한값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무한급수의 값이. 그러므로 자, 요것은 단계별로 계산을 이용해서 무한급수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위에 있는 방법은 각각의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S 무한대를 짐작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떨 때 첫 번째 방법, 어쩔 때 두 번째 방법을 쓰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문제를 나열을 해봤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리미트 SN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었죠. 얘는 S1, S2, S3 이와 같은 것으로 S 무한대를 짐작하는 값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합을 계산하기 편한 경우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보다시피 보세요. 이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은 합을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요런 꼴의 형태의 극한값을 구할 때 그러니까 무한급수의 값을 구할 때 무한급수도 일종의 극한이기 때문에 자, 무한급수 값을 구할 때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편의상 우리 2번 먼저 풀고 1번을 풀도록 할게요. 요 가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여기서는 여기까지를 A1으로 보겠다는 뜻이고요. 요거를 A2로 보겠다. 여기까지를 A3로 보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자, 보다시피 이 수열을 무한히 더한 형태이니까 무한급수라는 거 알 수 있었죠. 그런데 합을 계산하기 편한 꼴이니까 요 꼴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1항까지 합이 S1이니까 S1은 1 빼기 1이므로 0이겠죠. S2는 또 0에서 또 1 빼기 1을 더한 거예요. 여기까지 합 S2도 역시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S3도 역시 0이므로 짐작컨대 S 무한대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결과값, 이 무한급수의 값도 0이다라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볼게요. 가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S1입니다. 여기까지 합이 S1이고요. S1이 1이겠죠. S2는 여기까지 합을 뜻하는 건데 1 빼기 1이니까 0이잖아요. S3는 여기까지 합인데 1 빼기 1까지 0이었고 다시 1을 더하니까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S4는 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1과 0이 계속 반복하는 꼴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홀수 번째 한 가지의 합은 당연히 1로 간다는 거 알 수 있겠지만 짝수 번째 한 가지의 합은 0으로 간다고요. 보다시피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 그 합의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같은 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앞쪽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주면 이것이 올바른 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여기를 보면 1항까지의 합은 0.2고요. 그쵸? 0.2. 2항까지 합은 0.2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0.2 더하기 0.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위처럼 S1, S2를 계산하기가 수월한 꼴이 아니죠. 요거는 맛보기로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했냐면 우리 앞쪽에서 합을 구하기 수월하지 않은 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리미트 시그마 AK를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다시피 요거는 지금 앞쪽에 리미트와 시그마까지는 고정이고요. AK만 잘 적어주면 되는데 0.2에 이게 1승, 2승, 3승이니까 n번째 항은 0.2에 n승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지금은 맛보기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an은 구했으니까 시그마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건 등비수열 꼴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r분의 첫째 항은 0.2죠. 그 다음에 1-r의 n승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그마 계산을 한 게 될 테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리미트를 붙이면 되는데 우리 알다시피 0.2는 1보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공비를 갖는 꼴이므로 극한값이 이것은 0으로 간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남는 것만 계산해 주면 여기가 1 빼기 0.2니까 0.8 나올 테고 여기는 0.2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약분해 주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을 계산하기 편한 꼴들은 리미트 S를 이용하고 합을 계산하기 애매한 꼴들은 리미트 시그마 AK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요건 또 다시 합을 계산하기 편한 꼴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해볼게요. 자, S1이 1입니다. S2 여기까지 합은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인데 관계를 편하게 알기 위해서 그냥 1 빼기 2분의 1인 형태로 들게요. S3는 2분의 1이 없어져서 다시 1이고요. S4는 1 빼기 2분의 1 없어지고 3분의 1이 또 빠지는 꼴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또 1이고 그 다음은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다시피 홀수 번째 항의 합은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은 1 빼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분모는 점점점 커지니까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1꼴이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1꼴은 우리 0이라는 거 알 수 있으므로 1 빼기 0이라서 1이 나온다고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도 1이었고 이것도 1이었죠. 값이 같으니까 이 결과값은 1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요것도 볼게요. 가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S1이라고요. 그러니까 2 빼기 2분의 3까지가 S1. 여기까지의 합은 이렇게 중간에 지워지고 2-3분의 4가 되겠네요. 3항까지의 합은 요것도 지워지니까 2-4분의 5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럼 짐작컨대 어떤 꼴이냐면 2 밑에 꼴은 2, 3, 4, 5 가니까 n 플러스 1 꼴이죠. 위에는 3, 4, 5, 6 꼴이니까 n 플러스 2 꼴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보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2 마이너스 얘는 1 꼴이니까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했고요. 주로 여기서는 리미트 SN을 이용한 방법들을 주로 이야기했고요. 이것만 지금 예외적으로 리미트 시그마 AK를 이용한 방법들을 지금 사용해 봤는데, 자, 이와 같은 방법들을 조금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무한급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보다시피 이거는 바로바로 지어지기 좀 힘든 꼴이니까 주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리미트를 붙이고 시그마 1에서 n까지, 요거는 거의 자동으로 그냥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일반항만 적어주면 돼요. 자,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꼴이니까 보다시피 분자는 1로 고정이고 앞에 있는 값은 1, 2, 3, 4가 아니까 k이고 뒤에 있는 값은 2, 3, 4, 5니까 k 플러스 1로 이렇게 썼다고요. 하면 얘를 무한급수로 나타냈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그마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요 시그마 계산은 우리 앞쪽에서 많이 봤다시피 어떤 꼴이냐면 부분 분수의 꼴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그마 1에서 n까지, 자, b-a 하면 k 플러스 1에서 k 빼면 1이죠. 그러니까 쓰나마나 결국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꼴만 남는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1부터 쭉 대입해보면 1 빼기 2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하는 꼴로 이렇게 계속 지워지는 꼴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앞쪽에서 우리 많이 해봤어요. 제일 마지막에 n 대입하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꼴이 나올 텐데, 여기까지는 요 앞에 항과 지워질 거예요. 얘도 이렇게 지워지겠죠. 결국 남는 것은 맨 앞에 1 남고 뒤에 n 플러스 1분의 1 남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시그마까지 계산한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이제 리미트만 붙이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요거는 무한대분의 1 꼴이겠죠. 그러므로 1 빼기 0으로 가까이 가는 꼴이므로 1이다라고 하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2번을 여기다 적어 놓은 이유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겠지만 1번과 2번은 같은 꼴이라고요. 같은 꼴인데, 자, 이게 굳이 적어 놓은 이유는 1번과 2번이 같은 문제인데 언뜻 보기에는 형태가 많이 다르죠. 자, 요거 연습하라고요. 1번과 2번은 결론적으로 같은 문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앞쪽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보면, 앞쪽에서 A1부터 A 무한대까지 요 합을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것은,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었죠. 그것은 여기 지금 AN이라고 하는 건 A1, A2, A3 요 각각의 일반항을 여기다 적어주면 된다는 뜻이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 다시 볼게요. 이 문제 보면 요게 A1, 요게 A2. 자, 수열을 무한히 더한 건데, 그것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하면 여기다가 일반항 적어주면 되는데, 요것의 일반항은 지금 n으로 적는 거죠. 지금은 1, 2, 3, 4가 아니까 n, 뒤에 거는 n 플러스 1분의 1. 결국 이 두 문제는 같은 문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요것도 볼게요. 그러면 요런 꼴로 나왔어요. 자, 얘는 요거하고 마찬가지고 요런 식으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런 식의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자, 리미트 붙이고 시그마를 붙이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 나와 있는 꼴을 어떻게 해야 되죠? k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2k-1, 그 다음은 2k 플러스 1 꼴로 이렇게 두어서, 자, 그러면 얘를 요와 같은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시그마 계산해서 리미트 계산하면 된다고요. 자, 이제 시그마 계산해 볼까요? 요거 시그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요거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요거 부분 분수꼴이라는 거 알겠죠? b-a 하면 2니까 2분의 1 써주고, 여기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꼴이 될 테고요. 요거 2분의 1 써서 1부터 대입해주면 1 빼기 3분의 1, 2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요런 꼴로 가니까
이렇게 각각 지워지는 꼴이라는 것 짐작할 수 있겠죠. 맨 마지막 n 대입하면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까지 나올 것이므로 여기까지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남는 것은 결국 2분의 1에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꼴만 남는데 이제 거기다가 리미트 붙일 차례잖아요. 여기다 그냥 리미트 붙일게요. 이렇게 붙이면 보다시피 얘는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0으로 가는 꼴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값은 2분의 1 곱하기 1이므로 2분의 1이다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래 문제도 해볼까요? 요것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리미트 시그마 써주면 루트 요걸 k로 바꿔주면 됐었죠.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였어요. 자 그럼 요런 식의 시그마의 계산은 우리 어떻게 했느냐 해보면 요거는 그냥 바로바로 지워지는 꼴이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요걸 요렇게 바꿔볼게요. 리미트 시그마 자 얘를 마이너스 루트 k 작은 값을 먼저 쓸게요. k가 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 이렇게 바꿔볼게요. 바꿔보면 자 리미트가 나오고 시그마를 풀어보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하는 꼴로 나오니까 이렇게 바로 지워지는 꼴이라고요. 이후로도 계속 지워질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것이므로 맨 마지막에 n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 짐작할 수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인데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는 꼴이니까 앞에 거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거는 점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한대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얘도 볼게요. 얘는 요거 수열이 조금 달라요. 요게 지금 A1, 요게 A2, 요게 A3잖아요. 그러면 요런 꼴로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했냐면 AN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했었죠.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하고 여기다가 ak를 적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와 같은 수열에서 ak를 알아야 될 텐데 자 그러면 ak 한번 짐작해 볼까요? 자 an이라고 하는 건 자 보다시피 1항은 1분의 1 2항은 1 플러스 2분의 1 3항은 1에서 3까지의 합분의 1이니까 n항은 여기가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n항까지의 합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알다시피 시그마 k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그마 k 2분의 n에 n 플러스 1 나온다는 꼴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1이니까 결국 번분수 계산하면 n 플러스 1분의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얘는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n 플러스 1분의 2라고요. 그쵸? 자 그럼 요 2만 이렇게 앞으로 빼보면 리미트 시그마 n 플러스 1분의 1인데 그건 이미 위에서 우리 했죠. 요렇게 여기 n이 아니라 요거 k로 적어야 되는구나. 참 요거 k로 이렇게 바꿔 적어야죠. 요 꼴이죠. 요 꼴. 그러니까 요 꼴이 어디로 간다고 했냐면 우리 1로 간다는 거 이야기했으니까 요거 그냥 바로 요거 결과만 이용할게요. 그럼 2 곱하기 뒤에 있는 건 1로 가니까 2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요와 같이 합을 바로바로 계산하기 좀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 ak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자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설명을 했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